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6th of April 2021, Monday, now 12:15.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Kakao and 네이버. 카카오하고 네이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참 앞으로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카카오 엔터를 지금 미국에 상장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카카오 모빌리티도 내년에 미국에 상장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김범수 의장이 대단한 것 같아요. 아마 조만간 지금 매출은 지금 거의 카카오가 네이버를 따라잡았는데 올해 3분기나 4분기 되면 잘하면 역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매출이. 물론 이제 네이버는 또 이제 일본에서의 큰 비즈니스가 있기는 하지만 카카오도 만약에 내년에 미국에서 2개 상장을 한다면 앞으로 네이버하고 카카오의 그 플랫폼 약간 결이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우리나라 최고의 플랫폼 시장을 놓고 벌이는 불꽃 다툼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 의장이 네이버를 넘어서겠다는 다음을 인수하면서 그 의지를 보였을 때만 해도 과연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시총에서도 카카오가 네이버를 따라잡는 일이 곧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물론 두 회사 다 되게 좋지만 카카오의 공격적인 그런 영토 확장이 조금 더 현재로서는 빛을 발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카카오가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인데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라고 하는데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를 만드니까 여기에 좀 대응을 해서 지금 그 카카오의 그 자회사 그라운드 X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블록체인을 하는 플랫폼인데 이더리움은 굉장히 유명하죠. 이더리움 블록체인 을 만드는데 대표 인프라 개발사 컨센시스라고 있는데 이 컨센시스하고 그라운드 X하고 죄송합니다. 기술 협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컨센서스의 창업자는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 조셉 루빈인데 이 컨센시스는 블록체인 기술 그 솔루션 회사인데 지금 각국의 그 센트럴 뱅크하고 많이 협력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완성도를 높일 거라고 예상이 되고 이것들이 한국은행에서 하는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도 많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나고 지금 이 기사를 보니까 마윈이 생각이 나네요. 마윈이 그 알리페이를 택해서 중국의 어떤 은행을 무력화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공산당에서 좀 위협을 느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어찌됐든 카카오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고신대 학생이 그 고양이를 이렇게 디자인 보니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모티콘이 카카오톡에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된다 그래서 이게 고신대 디자인과 3학년 학생인데 이제 학생들도 디자인만 잘하면 아마 이 카카오톡에 나가면서 아마 뭐 이제 퍼센테이지로 좀 돈을 받든지 하겠죠. 굉장히 큰 수익을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세 번째 소식은 네이버하고 카카오하고 지금 네이버는 원래 좀 지금까지는 먼저 그 플랫폼에서 IP 이제 컨텐츠에 관련해서
컨텐츠의 접점을 넓히는 그런 거를 했었고, 그다음에 카카오는 1조 5천억을 투자해서 플랫폼 기업을 아예 사들이는 걸 많이 했는데, 이제 지금 입장을 바꿔서 네이버가 이제 사들이는 쪽으로 가고 카카오가 다시 이제 IP 접점을 높이는 쪽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두 회사가 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런 강력한 경쟁 상대가 있는 것이 오히려 장점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엔 네이버하고 카카오가 이제 1분기 실적을 29일이니까 이번 주 목요일 4월 29일 날 발표를 하고, 카카오는 아마 다음 달 5월 6일 날 발표한다 그러는데요. 1분기 실적 예산치가 네이버는 이제 뭐 1조 4,873억으로 예상하는 데도 있고 1조 5,172억으로 예상하는 데도 있고, 영업이익은 3,005억부터 2,877억 다양하게 예상을 하는데, 어찌됐든 만약에 1조 4,873억이라고 했을 때는 매출이 14.13%가 떨어지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네이버가 매출이 아마 이 3개월 단위 분기 실적에서 떨어지는 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잠재 실적이 1조 2,410억 매출은 그래서 42.9% 성장이고, 영업이익은 1,541억 74.7% 성장인데, 영업이익은 아직은 좀 격차가 있지만 매출은 거의 차이가 2천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2분기나 3분기 되면 매출은 역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소식은 카카오 모빌리티인데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내년에 미국에 상장할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전거 서비스를 카카오 T 바이크 하는데, 이용하긴 편하는데 이용 가격은 조금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삼천리 자전거하고 또 이게 뭐죠? 알토스 이 자전거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가 상당히 또 주가가 성장 동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이버가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죄송합니다. 이 책을 좀 우동에 대해서 좀 요거 얘기 중이잖아요. 이번에는 익선동에는 4.5평 우동집이라는 재미있는 이름의 우동가게가 있다. 개업한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밀가루, 천일업, 정수물 3가지만 써서 면을 만드는 집으로 기본에 충실한 우동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대표 메뉴인 유부 우동은 평범해 보이나 맛은 결코 평범치 않다. 평범해 보이나 평범치 않은 거, 요게 상당히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 만들기, 여기서 그리고 일본은 여전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잠재적 위협국이고 적성국이다. 중국은 6.25 전쟁 당시 북한을 도와 남북 분단을 영속화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은 최근에는 급속히 커진 경제력을 바탕으로 막강한 군사력을 키우면서 패권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지난 70년간 평화 헌법에서 정식 군대도 갖추고 있지 않으며 핵무장을 거부하고 일체 무력상을 금기시하는 일본은 중국보다 더 큰 적으로 언제라도 군국주의로 되돌아가서 다시 한번 한반도를 침략할 수 있는 위험한 잠재적 침략자로 간주한다. 일본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복합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심리는 오늘날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담론입니다. 그리고 이는 조선이 겪은 특이한 근대화 과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 핵심에는 친일 계합화가 있다. 요 말이 복합적이며 이율 배반적인 심리, 요게 지금 저희 그 사업 파트너인 션과도 지금 요런 심리거든요. 딱 일본하고 요 비슷한 심리네요. 션하고 저하고의 그런 서로 애증 관계인데, 딱 복합적이고 이율 배반적인 심리를 서로 갖고 있는데, 요거 아주 션하고 제 마음을 잘 표현해 준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언싱 오디세이요. 이 책에서
우리는 1,000여 종의 수용기 중에서 300여 종만 사용을 하면서 어떻게 1만 가지의 냄새를 감지해낼 수 있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일본의 연구자들은 버크와 함께 죄송합니다. 쥐의 냄새 수용기를 실험하려고 쥐의 후각 누련에 형광염료를 발랐다. 그렇게 하면 어떤 냄새 분자가 누련을 활성화시킬 때 형광염료의 색이 변함으로 알아보기 쉽다. 결국 연구원들은 냄새 분자마다 각각 다른 수용기를 조립하여 활성화하는 현상을 밝혀냈다. 뇌는 신경 충동의 패턴을 평가하여 냄새를 식별한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초콜릿은 수용기 ABC를 자극하는 데 비해 찹쌀떡은 수용기 BCD를 자극한다고 하면 뇌는 수용기의 조합이 구별되는 것을 근거로 초콜릿과 찹쌀떡을 구분한다. 결국 코 한 개, 뇌 한 개의 만 가지 냄새라는 등식 속에는 냄새 물질과 수용기의 다양한 조합이 있었던 것이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조선일보에 이 미나리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김지수의 서정시대, 미나리 고난을 겪어도 무너지지 않는, 여기서 미나리하고 기생충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재미있고 잘 한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부정적이고 변태적이고 서로 등쳐먹는 기생충의 가족들, 고난에 동참하면서 원망하지 않는 미나리의 가족과 반대다. 미나리는 타인의 자리를 인정하는 사려기품이다. 이번에 그 오스카상의 기대를 한다. 쭉 읽어보면 굉장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여기서 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윤여정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불시의 매너에 빠지고 천둥이 치는 게 인생이지만 닥치기 전까지 즐겨야 한다는 그 윤여정의 인생 철학과 고난을 통과하면서도 파괴되지 않는 한 덩어리의 핏줄을 빨아들이는 미나리의 순자의 그 블랙홀 같은 눈빛이 만인의 가슴에 찰랑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윤여정이 또 13년 동안 미국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요. 젊은 시절 이민의 고단함을 경험했던 자신의 특별한 서사와 윤여정이라는 한 개인의 사적 매력이 스며든 이 아름다운 방문경을 보며 나는 크게 위로받았다. 척박한 환경에 뿌리내리는 가족 구성원의 각자의 안간힘을, 그 실수와 결핍을 비난하지 않는 특유의 천연덕스러움이다. 그러면서 그 샤우팅에 우리 참가했던 주부분들 중에 몇 분이 미나리를 보고 별로 재미는 없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잔잔해서 재미없을 수도 있는데, 그 잔잔함 속에서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외국의 이민 생활이나 이런 거를 좀 이해를 못하면 약간은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아직 보지는 않았는데 보면 상당히 저는 재미있게 느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요. 척박한 환경에 뿌리내리는 가족 구성원의 각자의 안간힘, 이런 부분을요. 하여튼 요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월요일 사실 월요일 새벽이지만 뭐 일요일의 연장선 같은 아직은 그런 느낌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아직 주식이 마이너스로 돌아서 계신 분은 반드시 온 오프라인으로 상담을 받을 것을 추천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incoln. See you next time.